17위, 2년 연속. 그런데 이 팀이 이번 여름에 4,500억 원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달라진 2026에서 27 프리미어리그를 분석하면서 특히 토트넘이 왜 이번 시즌 가장 뜨거운 팀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손흥민도 없고 황인찬도 없고 한국 선수 한 명 없는 리그가 됐지만 끝까지 보시면 토트넘이 한국 팬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속내와 이 리그가 왜 여전히 볼 수밖에 없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씁쓸한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손흥민이 1년 전 미국으로 떠났고 마지막 남아있던 황인찬의 소속팀 울버햄튼이 8년 만에 강등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 선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준호의 스토크시티, 엄지성의 스완지시티, 백승호의 버민검이 승격이라도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죠. 오히려 양민혁이 임대로 있던 코벤트리가 승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램파드 감독이 양민혁을 완전히 외면해버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최악의 감독 목록에 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당분간 프리미어리그는 응원하는 팀이 있는 분들 혹은 리그 자체를 즐기는 분들의 무대가 됐습니다. 이강인이 스페인으로 가면서 라리게 눈을 돌릴 기회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저처럼 7에서 8년간 손흥민을 통해 프리미어리그의 뼛속까지 익어버린 사람은 쉽게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치열한 리그는 아직 프리미어리그입니다. 명장들의 각축, 빅클럽의 몰락, 중위권 팀들의 반란, 레벨 차이가 줄어들면서 순위 예측이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어졌죠. 과르디올라, 클롭, 무리뉴, 콘테 같은 세계적인 감독들이 이 리그를 거쳐갔고 토트넘까지 포함한 빅6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데스크라인이 함께했던 전성기가 있었고 그 시즌을 아직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캡틴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끈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흐름이 바뀝니다. 중위권으로 분류됐던 아스톤 빌라가 에메리 감독을 데려오면서 갑자기 강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좋은 감독 하나가 팀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단이 그 감독을 얼마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사례죠. 반면 지난 시즌 썬더랜드는 승격하자마자 7위, 본머스는 6위까지 올라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 장면 기억나시죠? 첼시 10위, 뉴캐슬 12위, 토트넘 17위, 빅클럽이라고 불리던 팀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즌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시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리그를 진짜 뉴 프리미어리그라고 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독진의 대격변입니다. 2016년부터 맨시티를 이끌며 세계 최고의 명장으로 군림했던 과르디올라 감독이 프리미어리그를 떠났습니다. 선수 못지않은 인기를 가졌던 감독이 사라진 겁니다.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를 거친 그가 다음에 어느 팀을 맡을지 그리고 그 몸값이 얼마나 더 뛰어오를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과르디올라가 떠난 자리에서 각 팀의 지휘봉도 새로운 손에 넘어갔습니다. 맨시티는 마레스카 감독이 선임됐는데 그는 첼시에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킨 끝에 경질된 뒤 이번엔 맨시티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리버풀은 본머스를 이끌던 이라울라 감독이 새 사령탑이 됐고 맨유는 임시 감독이었던 캐릭이 정식 감독으로 승격됐습니다. 첼시는 레버쿠젠과 레알 마드리드를 거친 알론소 감독이 맡았고 토트넘은 데제르비 감독이 지휘봉을 쥐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림이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시티는 과르디올라뿐 아니라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떠났고 이미 중원 재편이 진행 중입니다. 리버풀은 살라가 이적하면서 기동력 면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고 이삭에게는 진정한 첫 완전 시즌이 됩니다. 다만 노련한 반다이크가 수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아스날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프랑스 프리시즌 경기에서 살리바가 부상으로 이탈했는데 만약 2달 이상의 장기 부상이라면 아스날의 시즌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살리바는 아스날 수비의 안전핀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빠지는 순간 상대 공격진이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트로사르의 경우는 애매한 포지션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받으면서 정리가 된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 가장 기대감이 폭발하는 팀은 어디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토트넘입니다. 2년 연속 17위라는 처참한 성적 뒤에는 분명히 여러 사정이 있었고 데제르비 감독은 후반기를 맡아 주전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흥미로운 축구를 선보이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아르테타 감독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구단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팀이 제대로 업그레이드되면 어떻게 될까 기대했는데 토트넘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이적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마트스 페르난데스 영입에 8,500만 파운드, 산드로 토날리에 1억 800만 유로, 반더벤에 5,200만 파운드, 로버트슨, 세넷이, 두브라프카는 자유계약으로 추가 비용 없이 데려왔습니다. 이적료만 합산해도 무려 4,5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이번 여름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 지출 1위입니다. 지난 시즌 최대 지출팀이었던 리버풀과 맞먹는 통 큰 베팅이죠. 솔직히 이런 돈을 무리뉴 감독 시절에 썼더라면 저는 토트넘이 이미 우승컵을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무리뉴 2년차 당시 전체 이적료 총액이 약 700억 원이었고 단일 선수 최고 이적료가 레길론 2,500만 파운드였으니까요. 손흥민이 없는 지금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조금 속상하기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돈을 쏟아부었으니 나가는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토트넘이 SNS 쇼츠 콘텐츠로 선수들이 한국어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팬분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프리시즌 야호 같은 메시지였는데 히샬리송, 벤 데이비스, 솔랑케, 텔, 무어, 그레이 등 언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한국 팬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역력히 보이죠. 히샬리송은 영국 시민권까지 취득했다고 하니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솔랑케와 히샬리송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양민혁도 이제 토트넘에 익숙해진 모양인데 이번엔 또 어디로 임대를 떠나게 될지 궁금하네요. 중원진을 보면 진짜 강팀의 냄새가 납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특히 높이 평가하는 갤러거를 중심으로 메디슨, 벤탄쿠르, 페르난데스, 토날리 이 5명만으로도 어느 강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오른쪽 윙어 자리도 쿠두스와 클루스카가 충분히 위협적이고 스페인 결승을 이끈 포로 리버풀 전성기의 핵심이었던 로버트슨 그리고 반더벤과 바네케의 센터백 조합은 리그 최상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 주요 매체 가디언은 토트넘이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했다고 평가했고 포브스 역시 토트넘이 드디어 지갑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선수 조합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데제르비 감독이 이 퍼즐을 잘 맞춰낼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이적 전문가들 사이에서 로메로의 이적이 사실상 확정 수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복귀하면서 감독도 선수 본인도 로메로의 주장 완장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현실적으로 메디슨이 새 캡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메로 본인도 스페인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적 있고 이적료만 맞는다면 데려가고 싶은 팀은 줄을 설 겁니다. 이전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에서 연깁설이 돌았는데 혹시 로메로와 이강인이 같은 팀에서 뛰는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닐지 개인적으로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인테르 밀란은 로메로의 이적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토트넘은 이번 시즌 다른 빅클럽들이 크고 작은 변수에 흔들리는 사이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춘 팀은 아스날이지만 문제는 선수들의 혹사입니다. 살리바처럼 부상자가 나오고 있고 라이스는 이러다 큰 부상 한번 날 수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사카도 과부하로 인한 부상이 점점 잦아지는 추세고요. 제 생각엔 어떤 팀이든 토트넘 수준의 부상 악재를 한 시즌만 겪어보면 아무도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그 지독한 부상 터널을 지나온 토트넘이기에 이번 시즌의 도전은 더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4,500억 원을 베팅한 토트넘 이번 시즌 진짜 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뼈아픈 시즌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들려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시즌 아스날의 진짜 우승 가능성을 살리바 부상 변수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축구 본능이었습니다.